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에서 벌써 보름째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원아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발열 증상을 보이던 원아와 학부모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원아와 교사, 가족들까지 어제 하루에만 16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겁니다. 가족 중에는 원아의 초등학생 형제가 포함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여수 지역 초등학교 2곳에 대해 전수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이들의 밀접 접촉자까지 검사 대상만 1,500명이 넘습니다. 여수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병설 유치원발 집단 감염과 수도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여수 집단 감염 외에도 전남에선 어제 순천과 광양에서 3명이 더 확진돼 신규 확진자가 19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대학 기숙사와 초등학교, 타 지역 전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16명이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차를 싣고 이동하던 탁송 차량이 차량 10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입니다. 차 6대를 실은 탁송 차량이 건너편 경사로에서 내려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을 트는 순간 앞서가던 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탁송차 위에 실려있던 승용차 한 대가 밑으로 떨어지더니 그대로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탁송 차량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 8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폭발 소리처럼 배경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바로 나와서 보니까 여기 건널목에 사람들이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쯤. 내리막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탁송 차량이 차 11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위에 실린 승용차 한 대가 떨어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1명과 70대 2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인근 동사무소에서 공공 근로를 하던 노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보행자 3명과 운전자 6명 등 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의 경사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었다는 이제까지 기사 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해발 8,047m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오른 뒤 산을 내려오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 대장을 찾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서 헬기나 구조대 등의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산악연맹 등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교부도 현지 영사 등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3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개발 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체들이 모두 사업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철거업체 선정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인공지능 선도 산업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협업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과 기관이 100곳을 채웠습니다.
중심 도시로 입지를 탄탄히 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에서 AI 기술 조직이 분사해 만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업무용 SNS와 무인 고객 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업형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에 들어설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등 신산업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고도화된 저희의 인공지능 솔루션과 카카오워크 그리고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불모지로 꼽혔던 광주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AI 집적단지로 지정된 이후 국내 유망 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광주 진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광주시와 손을 잡은 AI 기업과 관련 기관만 100곳, 61곳은 지역 사무소를 마련했고 근무 인원만 242명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헬스케어와 보안, 자동차와 로봇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통해서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리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도기업 등 310곳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국제적인 패스트푸드 판매점이죠. 한국 맥도날드가 전남과 협력해서 전남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SPC그룹이 빵 원료에 무한 양파를 사용한 제품 등을 출시하면서 전남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국내에 첫 매장을 연 한국 맥도날드. 전국 400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1,700톤의 토마토와 4,200톤가량의 양상추를 사용합니다. 한국 맥도날드와 전라남도가 손을 잡고 앞으로 전남산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양상추 등을 집중 구입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지자체와 지역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It reconfirms our commitment in supporting local communities, local farmers and bringing beautiful produce to life in our restaurants. And we're excited about the products that we serve today. 오뚜기와 델몬트 그리고 주식회사 금화 등 국내 대형 식품 기업도 참가해 전남산 농산물로 만든 제품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전남산 양파와 무화과, 채소 등으로 만든 햄버거 등이 선보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수축산물의 그 우수성을 또 널리 알릴 수 있고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또 판촉 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무안산 양파를 재료로 한 SPC그룹의 양파빵이 선보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업체에는 연간 무안산 양파 600톤가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양파빵이 4종이 출시되었는데 소비자 반응이 전국 파리바게트에서 3,400개 매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어가지고 2주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전남 농산물이 글로벌 패스트푸드점과 국내 제과 제빵업체에 잇따라 납품되면서 적체된 농산물 소비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강진 의료원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환원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목표액 1,000만 원을 달성해 강진군에 전달했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속에 더욱 어려워진 소외계층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이랜드재단과 위기가정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 위기가정의 일상회복과 자립지원에 나섭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혁신도시의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김부겸 총리에게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수산 분야 재해복구 지원단가 제도 개선과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단가 상향, 그리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도 건의했습니다.
화순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르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접종을 망설이는 국민에게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배지를 배부합니다. 화순군은 배지가 공식적인 증빙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는 간접 증명의 표식으로 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맥쿼리 인프라의 해양에너지 인수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요금 동결 기조를 관련 부서에서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공공재 양도 양수의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맥쿼리 인프라 측이 최근 약속한 고용 유지 등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평만에 내려진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한평만의 수온이 섭씨 28.6도를 기록하는 등 사흘 연속 28도 이상을 유지해 고수온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등량만은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의 해역 수온도 28.2도를 기록해 고수온주의보 발령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경보가 지난 2018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됐다면서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정책금융 증가율이 3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전남의 정책금융 증가율은 36.4%로 금융기관 증가율 18.5%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책금융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업종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이 지역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6월 10일 발전소 굴뚝에서 다이옥신 배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가중 평균량이 기준 단위당 0.001로 배출 허용 기준의 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 측은 다이옥신을 비롯해 대기물질 저감을 위해 여과 집진기 등 6단계 설비가 설치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추가 측정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삼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광주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목포도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충분한 물과 염분 섭취하시고요. 전남 해역에는 고수온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내려갔습니다. 광주가 24도, 화순이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31도, 순천 35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포와 영암, 강진, 해남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한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